우리가 이제 경찰의 임무를 보는 거예요. 경찰의 임무. 임무를 봅니다. 자, 이 경찰의 임무, 이 임무는 우리 보통 경찰 관서에 부여된 임무로서 우리 보통 경찰 관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임무는 경찰법 제3조,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줄여서 경집법 제2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찰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실정법이라. 실정법. 자, 실정법상 3조와 2조에서 우리 경찰 임무가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몇 가지가 있더라? 8가지 임무가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8가지 임무가 있더라. 이후에 봤더니 뭐가 나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을 하고 뭐 한다? 수사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가 뭐야?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보니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가 범죄 수사 나오죠, 수사. 그래, 안 그래? 범죄 수사. 범죄 수사하는 임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은 여러분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열심히 순찰 돌죠. 그래 안 그래? 한강에서 세상과 한직하려고 그냥 냈다 한강을 떼어내렸다 이거야. 빨리 엔젤되세요라고 막 기다립니까? 시신 처리하게? 한강 구조대가 구조활동 해주죠. 떼어내리더라도 겨울철에 떼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름철에 떼어내면 거의 100% 엔젤돼요. 왜 겨울철에 살고 여름철에 죽을까? 거의 하루에 한 시신 한 구 정도가 발견되면 한강에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왜 겨울철에는 살까? 겨울에는 파카 입잖아. 파카 입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요즘 파카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오리터 파카? 오리터 파카 때문에 불이 위로 올라와 버려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그 대신 죽고 싶으면 이제 팬티와 런닝만 입고 뛰어내리면 되겠죠.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다. 거의 이제 저체온증으로 엔젤되지, 여러분들. 아무튼 범죄 수사라는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찰, 그 다음에 뭐 교통정보 제공, 교통사고에 발생 우회하세요 정보 제공해주고, 인명부주 활동 등등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일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하는 것도 사법경찰이 행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죠. 그래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나머지를 사회공공의 안녕, 사회공공의 질서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임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유지네, 유지야. 유지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변혁, 발전시키는 게 아니죠. 안녕과 질서를 현 상태대로 보존, 오케이? 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지 그러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그렇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이해를 뭐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 줄여서 이제 위험 방지 이렇게 표현한다. 위험 방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다른 말로 뭐란다? 소극적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안녕이란 개념, 질서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 임무하는 경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네. 저번 시간에. 무슨 경찰? 행정경찰. 행정경찰. 행정경찰은 광역행정경찰을 말하죠. 거기는 다시 협의행정경찰과 이론상 보안경찰이 있죠. 우리 보통 경찰 관서와 관련된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이론상 보안경찰을 말하는 거지. 행정경찰 중에서 무슨 경찰? 이론상 보안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구 들어서 행정경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수사하는 경찰은 무슨 경찰? 사법경찰.
행정경찰도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법경찰도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해야 안 해? 하는 거지. 한다 이게 한다. 선생님 그 제자 중에 집화에서 시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수사 경과 있죠? 수사 경과를 부여받고 형사과에서 근무를 해요. 보니까는 성격이 좀 뭐랄까요? 수원한 친구인데 형사과로 가더라고요. 형사과로 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형사과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집에는 못 갔대. 잠복근무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라. 여러분 잠복근무하는 것은 일과 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거죠. 잠복근무했다 해서 일과 초과 근무 수당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정해진 시간만 있고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면은 봐봐요. 초과 근무 수당을 주면 다 잠복근무하지. 그래 안 해. 그러면은 순경 사모보험 월급이 잠복근무 해보면 이제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보지. 현실적으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잠복근무 하더라도 몇 시간 정도 수사 경과 부여된 사람은 몇 시간 정도만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경찰 입장에 봤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인정해주면 좋겠죠. 근데 예산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그게 또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사법경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찰학 개로 시간에 배우는 경찰은 여기 봐. 사법경찰에 대해서 배워 안 배워? 사법경찰은 형법이나 형사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경찰학과는 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우리 형사법 시간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수사 파트의 시험이 잘 나와? 임의수사 파트가 시험이 잘 나와? 영장주의 뭐 이런 거,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뭐 그다음에 증거법 이런 거 전부 다 강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이 부분 시험 안 나와? 많이 나오지. 우리 경찰은 태생적으로 대립법계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 강제 한데 사법 경찰도 명령 강제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 수사. 우리도 뭐 어떤 행정 경찰도 어떤 작용, 명령 강제 권력격 작용. 이런 쪽에 이제 관련돼서 법치주의와 관련된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행정경찰의 주된 임무인, 그리고 모든 어떤 경찰 임무 중에서 주된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또 예상 문제 한 문제. 사회공공의 첫 번째, 사회공공의 안녕이란 게 뭐냐? 공공의 안녕이란 게 뭐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의 질서란 게 뭐냐? 이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위험 방지에서 위험이란 게 뭐냐? 이런 개념, 여러분 기본 이론 수업 시간 때 다 했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공공의 안녕은 좀 전에 간단히 봤습니다. 첫 번째, 법 질서의 불가치성이네요. 법 질서의 불가치성. 불가침성이란 게 뭐예요? 불가침성이란 게. 그렇지. 침해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법의 질서가, 법이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두 번째, 국가 전립의 불가침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기관의 기능의 불가침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그렇지, 법익의 불가침성 등이 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법익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 보호하는 것도 우리 경찰의 임무다. 자, 네 가지로 우리가 공공의 안녕 개념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 중에 넘버원이다 이게. 제일 요소다. 이런 내용까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공의 안녕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공공의 안녕은 첫 번째, 불가침성에 대하여 성문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문 규범의 총집합체다. 오케이? 성문이란 게 뭐예요? 문서로서 글자를 새긴 법 체계의 총체다 이겁니다. 불가침성에 대하여 법전으로서 다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인 누군가가 이런 불가침성으로 규정한 성문 규범을 침해했다. 이 말은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럼 경찰권 발동에 대한 법의 규정대로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기속행위란다. 기속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공의 안녕을 자세히 우리가 보니까 국가를 존립시켜야 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국가는 행정조직이고, 행정주체죠. 그 안에 이제 우리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지파 같은 세부적 조직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경찰 공무원은 개개인이 뭐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범인을 옆차기, 앞차기, 뒤차기 해서 미란도원칙 고지하고 수갑 채우는 행위,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교통 순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단속하고 하는 행위. 국가직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 국민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모든 행위는 뭐다? 국가기관의 행위입니다. 기능 수행하는 거예요. 업무 수행. 그런데 누군가가 술 먹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교통경찰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들 업무 수행을 멱살 잡고 뺨 때리면서 춤 뱉으면서 방해했다 이거야. 그러면 업무 수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침해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공의 안녕이잖아.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공공의 안녕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국가기관의 기능은 국가직 공무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개인이야, 이건 다수야. 다수. 그래서 공공의 안녕 개념은 이와 같이 국가직 공무원인 집단에 의해서도 행해지는 행위, 기능의 불가침성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법익에 대한 불가침성도 그 개념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집단과 어떤 개인의 전부 다 규정하고 있는 이중적인 뭐다?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국가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의 불가침성 등 집단적 개념에만 해당된다.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다.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질서의 불가침성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다.